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판단이고요. 지난주까지 헌법 하셨죠? 그러면은 헌법은 어쨌든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계속 이제 그 반복 수달이 중요한데 다시 약간 PSAT 쪽으로 머리를 좀 바꾸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PSAT는 아시겠지만 뭘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주어진 정보 안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지난 언제는 제 기억이 안 나요. 5월쯤이었나? 그때 아마 저랑 이제 아마 기본반 수업을 같이 하셨을 때 그때 이제 8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8회인가 6회인가 약간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때 이제 기본반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약간 심화반 이렇게 됩니다. 신림동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랑 약간 비슷하게 돌리는 건데 신림동 보통 이렇게 돌아가요. 이제 2월에 우리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2월부터 한 4월 내지 5월까지는 이때는 약간 소강 상태. 이때 시험 보고 충격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소강 상태고 이제 요때 한 그 기초반 이런 게 살짝 돌아가거나 이제 또 신림동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요때 이제 그 교재 개정 작업을 하면서 약간 학생들과 이렇게 교감도 좀 하거나 막 이런 시간으로 잡고 이때 이제 기본 강의가 처음에 이제 보통 시작이 돼요. 거의 기초 강의라고 봐도 무방한 강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6월, 7월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대학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동안에 기본 강의가 한번 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제 학교는 개강을 하고, 신림동도 이제 슬슬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찬바람 불면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찬바람 불면 이때부터 이제 약간 심화 뭐 이런 게 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1월 뭐 이렇게 12월 요 정도 해가지고는 전범위 모의고사 뭐 이렇게 보통 흘러가요. 이게 1년 단위가.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는 뭐 파이널 무강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테마별로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강의를 자주 이제 피질 않거나 뭐 이런 식이 되고 다시 이제 2월에 시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대충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시점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 이 헌법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둘이 합쳐져가지고 약간 심화 이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약간 이제 우리 교재 이런 걸로 상황 판단이 뭔지 이런 걸 준비했던 시간을 지난번에 이제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화 강의에서 심화 강의 형태는 보통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절반을 푸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프 모의고사는 이 전범위 모의고사 이때가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는 전범위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제 40문제를 실제로 풀죠. 여기는 20문제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40문제는 정말로 그냥 뭐 실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뭐 무슨 말하자면 진도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시험처럼 한 8번, 6번 이 정도로 그냥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이런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면 여기는 약간은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다져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은 그 매 회차마다 우리가 지금 8번 만날 건데 8번 동안 매 회차마다 조금씩의 이제 테마라면 테마고 약간의 컨셉이라면 컨셉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랑 상황 판단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알 테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황 판단 이거에 대한 약간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잡혀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상황 판단은 이 세 과목에 비해서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뭘 잘해야 잘하는지 모르는 과목입니다. 그죠? 얘는 국어 빨리 잘 읽으면 글 잘 읽으면 좋겠다. 얘는 숫자 빨리 계산할 줄 알면 좋겠다. 얘는 뭘 잘해야 잘하지? 뭐 이런 생각, 퀴즈? 이런 생각도 하시기도 하는데 하여튼 뭘 잘해야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이다 보니까 상황 판단이 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난번 기본 강의 때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냐면 하위 유형을 좀 억지로라도 나누는 게 좋다. 그래서 하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기출문제를 이제 말하자면 400문제면 400문제, 600문제면 600문제 지금 이제 기출문제의 양은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바닥에 쫙 뿌려가지고 구슬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서 이만큼 그룹핑을 시켜서 이제 구슬을 모은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 유형이 비슷한 것끼리 모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비슷하답시고 모아놓은 얘네들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그냥 이해하는 걸까?
뭐 숫자 계산해야 되는 걸까? 이거 법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는 뭐 퍼즐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핑을 해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 공부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작업은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한 번쯤 해두면 이렇게 하려면은 문제 한 번 풀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풀어봐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보면 좋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 한 8개에서 9개 정도, 뭐 많은 10개 정도까지 상황 판단의 하위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나눠놨던 건 대충 이랬습니다. 첫 번째, 상황 이해. 그냥 단순하게 재심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묻는 거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원인 근거 찾기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 세 번째, 사례 찾기. 어떤 재심을 주고 이것과 비슷한 사례는. 네 번째, 상황 분류. 그래서 무슨 견해가 대립되거나 혹은 견해가 대립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준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기준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뭐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높고, 높은 거, 높고, 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분류. 다섯 번째, 결과 추론. 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여섯 번째, 의사결정. 뭐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어떤 글로 해서 뭐 어떤 이런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 것 같냐. 일곱 번째, 법. 이제 이거는 법은 그냥 소재라고 했지만 이 법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소재고, 이거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이라는 게 하여튼 헌법 얘기하면 요즘 답답해가지고요, 분위기가. 어제도 이렇게 여기 강의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국정원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이렇게 스피커 소리 나고 막 그러더만요. 평일에도 나오셨나 싶기도 하고, 어제 비 왔는데 나오셨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교부판 아저씨였나?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떤 제시된 방법. 이제 방법을 주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아홉 번째, 논리학적 추론. 논리학적 추론은 그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명제, 대우나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에 조금은 구성은 하긴 합니다. 이제 기본기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열 번째, 퍼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하위 유형을 나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고,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도 되고, 대충 이런 게 그냥 상황 판단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고, 다른 분들이 보기엔 또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상황 판단 교과서가, 그러니까 16명에 도는 상황 판단 교재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확실히 강사들 개개인의 그 상황 판단을 바라보는 그런 게 더 되게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달라요. 이 사람 상황 판단 교재, 저 사람 상황 판단 교재가 되게 많이 다른 게 또 이제 상황 판단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요. 근데 법 얘기하다가 약간 살짝 샜는데, 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10가지 유형들 중에서 뭐 이거보다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10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만 소재고 나머지는 다 문제 푸는 방법이죠. 왜 중요한 소재냐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조금 하면은 이게 익숙해질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또 이제 법이라는 테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10가지 중에서 적당히 이제 제가 대본에 해가지고 이걸 8번으로 통합해서 이제 강의를 구성을 할 텐데, 대충 이래요. 대충 어떻게 되냐면 20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 텐데, 20문제 중에서요, 앞에 한 6, 7문제는 무조건 법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거의 이 법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6문제, 뭐 적으면 4문제, 3문제, 5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으면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에 몇 문제 정도는 법 문제를 이제 처음에 좀 내고요. 그 다음에는